네, 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요즘 사실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오늘 코스닥 지수는요 강하게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외국인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매니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떨어지는 칼날을 지금 외국인들이 잡아줬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오늘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뭐 어제보다 강하진 않지만 어제 이제 장 끝날 때까지 한 2,300억 정도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오늘도 뭐 샀다 팔았다 조금 반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매수 관여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코스닥 지수가 뭐 장 초반에 조금 약세를 딛고 제법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790포인트를 여유 있게 지금 안착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아마도 오후장까지도 변동성이 조금 나오면서 790선에 대한 어떤 안착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장중 눌림목, 장중 변동성은 분명히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또 790선에 안착이 좀 된다면 내일도 추가적인 반등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네. 기술적으로 이제 코스닥 지수가 800을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게 되면 아마도 속절없이 계속 매도를 했었던 기관들도 계속 매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790포인트를 회복시키는 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되고 외국인들이 그럼 과연 코스닥 시장에 왜 이제 저점 매수, 소위 말해서 이제 바텀 피싱을 하고 있을까? 워낙 많은 종목들이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900포인트를 좀 넘었었다가 네. 780포인트 아래로 어저께는 저가가 766포인트까지 주저앉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은 종목들이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낙폭 과대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바닥권에 있는 IT 종목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필두로 저점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지수 회복 시도를 좀 나타내고 있다. 결국에는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좀 확산되고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이렇게 같이 순항하는 흐름이 나오면 확실하게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조금 어려운 흐름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어쨌든 대외적인 변수들이 아직 좀 남아있고 그리고 미국 대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더라도 너무 여러분들이 수익 목표 추이를 좀 높게 잡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뭐 트레이딩 할 종목들은 트레이딩하고 또 많이 밀려서 낙폭이 좀 커진 종목들, 손실이 커진 종목들은 손절 매도보다는 보유를 좀 하시면서 반등을 좀 기다리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향후 시장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까지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이제 영민 DJ가 그간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볼게요. 먼저 어제 언급 간단하게 해주셨던 이 KC 코트렐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KC 코트렐이 장 초반에는 되게 좋았는데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퍼스트 솔라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태양광 회사 아마 아실 거예요. 그쵸? 그 회사가 어제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다 보니까 시간의 시장에서 이제 퍼스트 솔라가 10%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늘 뭐 장 초반부터 하나솔루션 그리고 KC 코트렐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이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오늘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이제 신재생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좀 기술적인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KC 코트렐 7,900원짜리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네. 장중에 8% 넘는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됐거든요. 다만 지금은 윗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좀 주저앉아 있지만 어쨌든 추세가 이제 돌아서고 있는 단계다. 워낙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낙폭이 조금 강했었기 때문에 이 강한 낙폭이 좀 형성되는 동안에 매물 저항이 분명히 좀 생겼겠죠. 한 번에 이제 반등이 들어오기에는 오늘 거래량 자체가 조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추세는 일단 돌려놨으니까 목표치를 제가 여러분들께 9,200원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이제 8,500원 근처까지 이제 살짝 올라갔었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저점을 좀 만들어준다면 한 번 더 이제 강한 수급이 좀 붙어주면서 튀어 올라갔을 경우에는 9,000원 근처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겠다. 요 정도 가격까지 올라가면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이제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대선이 어쨌든 뭐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 정책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선거 이후에는 일시적으로는 조정은 분명히 좀 들어올 수 있을 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거 전후, 직전, 직후까지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셨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바이든이 당선되든 트럼프가 당선되든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판도 변화를 좀 보시면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리뷰 종목 가볼게요.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 9월 29일에 언급해주신 LOT 백큐음입니다. 이 종목은 흐름이 어떠할까요? 네, 이 종목도 최근에 시장 조정 때문에 많이 밀렸다가 맞아요.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장 초반에 지금 거의 뭐 9% 이상 급등세가 네. 나오면서 살아나고 있는데 IT 종목들이 이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게 외국인들이 정말 시장을 좀 사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거든요. 종목들 제가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저께 장비 종목 중에 가장 좀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유진테크라는 종목이거든요. 24,000원대까지 주가가 주저앉았었다가 제법 강하게 어제 양봉을 만들면서 반등 시도가 좀 들어왔었고 네. 오늘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LOT 백큐움 그리고 이제 장비 종목들 중에서는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 지금 5% 넘게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이제 IT 종목들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테스나라는 종목도 가격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상당히 강하게 지금 추세를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IT 종목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스나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자리에서 네.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거니까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빠진 IT라든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일단은 좀 담아 놓으면서 시장이 이제 저점을 만들어줬다. 직전 8월 달에 우리 이제 코로나19 2차 팬데믹이 이제 진행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생겼을 때 그때 확진자가 막 하루에 400명도 넘게 나왔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저점을 만들었던 부분이 780포인트 정도 근처였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의 가격 반등을 통해서 780선 자리를 좀 잡아줬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저점 매수를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게 결국은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라는 걸 주목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리뷰해드리는 LOT 백큐움 같은 경우에는 진공관을 만드는 회사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쵸? 요 진공관을 만드는 회사 삼성투자와 이제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고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도 이 진공관이 핵심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세가 좀 붙어주는 건 이 또 태양광과 관련된 이슈하고도 어느 정도 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리뷰 종목 가볼게요. 매니저님, 마지막 리뷰 종목은 SK케미칼인데 이건 네. 우리가 어제도 리뷰를 했습니다만 오늘도 들고 오셨어요. 지금 매일매일 리뷰해드리고 있어요. 네.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리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SK케미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이제 임상 3상이 이제 재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임상 3상과 관련해서 비교적 좀 고령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한번 해봤더니 젊은 층과 마찬가지로 중화항체라든지 T세포가 아주 강력하게 형성되는 걸 확인을 했다.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모더나도 있고 화이자도 있고 뭐 존슨앤존슨도 있고 노바백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도 있는데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기술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좀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예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벌써부터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게 어제 장이 끝나고 식약처에서 어떤 얘기를 발표를 했냐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나중에 이제 백신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 승인 단계를 착수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네. 뜻이냐면 사실 11월이나 12월쯤 되면은 모더나, 화이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기업들이 저는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분명히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왜요? 최근에 렘데시비르가 공식 사용 승인을 받았잖아요. 실제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에 딱 1대1로 대응하는 적합한 치료제라는 게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FDA에서 공식 사용 승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증 환자들한테는 렘데시비르라도 처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목표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기준을 잡혀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한다면 코로나19 백신 역시도 임상 3상이 완벽하게 끝나기 전에 안전성이라든지
유용성 자체, 효용성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11월, 12월 정도에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되면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제스처를 보여준 거예요. 렘데시비르도 그랬잖아요. 렘데시비르도 미국에서 긴급 사용 떨어지자마자 우리나라에서 식약처에서도 바로 사용 승인을 하면서 실제 환자들한테 처방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도 올해 안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서 도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슈는 SK케미칼이 11월 11일이 무슨 날이죠? MSCI 네, 한국 저는- 지수 아닌가요? 네, 11월 11일 하면 이제 빼빼로데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MSCI 정기 변경이 있는 그쵸. 때예요. 그래서 11월 11일 날 이제 MSCI 한국 지수 종목들이 이제 편출입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뭐 빠져나가는 종목은 별 관심 없고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유력하게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걸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종목 맞아요. 중에 하나가 바로 SK케미칼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최소한 한 1,000억에서 1,700억 정도 순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SK케미칼은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겠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8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구간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니까요.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목표가까지 대응을 한번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 알차게 들어봤고요. 바로 네. 문자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7027님의 효성 중공업 드릴 거예요. 네. 66,700원에 비중은 30%. 네, 효성중공업도 제가 영민한 투자 시간에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네. 종목인데 주가가 시장 빠지면서 또 같이 많이 밀렸고 맞아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차익 매물이 좀 많이 쏟아지면서 가치 조정을 좀 받았는데 다행히도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의 가격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월요일 날 얻어맞았던 음봉을 완벽하게 지금 만회를 해주고 있거든요. 저점은 완벽하게 좀 잡았고 그리고 직전 저점이었던 5만 원 조금 위에 5만 2천 원 정도 구간에서는 바닥이 이제 확인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큰 고비는 좀 지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대선 직전 직후까지는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 더 이제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수소 충전소와 관련해서는 또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가 효성중공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풍력이라든지 디지털 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니까 그야말로 뭐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양쪽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적어도 이제 박스권 상단인 7만 원 정도까지는 가격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1차적으로 7만 원 정도 근처까지 반등 목표치를 한번 설정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우리 유튜브 사연 한번 가볼게요. 네네. 스카이님 사연 받아볼게요. 스카이님,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SFA 37,7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시네요. 네. 37,000원 정도 구간이시면 아마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고 나서 매수를 하셨거나 네. 아니면 월요일 날 워낙 뭐 시장 분위기가 어려울 때 급락세가 연출이 될 때 그때 아마 저점 매수를 한번 네. 해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SFA도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35,000원에서 36,000원대 이제 저점 회복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 SFA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 쪽보다는 OLED 디스플레이 쪽 투자가 이제 더 결정적인 이제 주가의 모멘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전히 삼성 쪽에서 아직까지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조금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4만 원 정도까지 매물 저항이 조금 붙었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가격 반등을 이용해서 39,000원 넘어갈 때는 그때부터는 짧게 수익을 좀 챙기시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점을 잡았으니까 네. 39,000원 위에서 짧게 분할 매도 이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의 이렇게 사연까지 잘 들어봤고요. 우리 이제 바로 원샷 함께 종목 소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도 바텀 피싱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빠져있는 종목 중에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IT 종목, 뭐 제약바이오 네. 종목을 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13,150원에 자화전자라는 오, 종목을 편입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화전자라는 기업은 카메라 모듈을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 기업의 색깔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직전 급등 파동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12,000원대 소개를 해드리면서 거의 뭐 30%에 가까운 큰 수익이나 한번 났었던 종목인데요. 주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추세 하단까지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요 저점 부근에서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텀
바텀 피싱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 때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월 이후부터 주가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본업이었던 뭐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뭐 손떨림 보정 장치라든지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스마트폰 업황이 3분기 이후부터 상당히 좀 빠르게 개선됐다라는 게 자화전자의 본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3분기 때 실적은 흑자 전환이 될 걸로 무려 4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을 할 걸로 네.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중요한 건 오늘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친환경과 관련된 얘기 많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결국은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뭐 친환경 자동차들 역시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친환경 섹터 크게 보면 이제 그런 관련 섹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자화전자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에 들어가는 PTC 히터를 자체 개발에 성공을 해가지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현대기아차 그룹에 본격적으로 이제 PTC 히터를 납품을 하게 될 거거든요. 매출액을 아직까지 이제 공격적인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을 이제 추정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죠. 올해 이제 양산을 개시하기 시작해가지고 내년부터 도입이 되고 2022년경이 됐을 때는 한 600억 정도의 이제 매출이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화전자가 지금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스마트폰 쪽에서만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폰 쪽은 아무래도 조금 레드오션이잖아요. 네.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들도 워낙 많고 스마트폰 시장 자체도 워낙 이제 많은 경쟁자들이 진입을 좀 했다 보니까 실제로 성장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많은 경쟁이 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는 2022년까지 상당히 고속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 성장 섹터거든요. 그쪽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이제 벌리면서 그리고 그것도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와 같은 이제 굴지의 고객과 함께 PTC 히터를 납품하는 그런 이제 매출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주가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매니저님 제가 네네. 근데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네네. 게 있는데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업종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왜 네. 사실 전기차 관련해서도 맞습니다. 레드오션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네. 점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죠. 실제로 어찌 보면은 그런 거죠. 자화전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때 결국은 이 회사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 스마트폰 부품주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로서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방금 우리 예담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태고 맞아요. 실제로 이것도 레드오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장이 이제 확장하는 국면, 예를 들어서 전체 시장의 파이가 이 정도 되어 있다가 1년, 2년 지나면서 시장이 이렇게 규모가 커진다라고 네. 봤을 때는 시장의 규모가 이만큼 커지면 경쟁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파이도 하더라도 커지겠죠. 그렇죠.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성장구로 진입할 수 있는 오, 기업들이 네.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2차전지 소재라든지 전기차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현대차, 기아차가 3분기 실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기아차가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매출 성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면 부품주들 중에서도 그냥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아니라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친환경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프리미엄을 좀 받아야 되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자화전자라는 기업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네.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13,150원 현재 가격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은 15,000원 정도까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뭐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니까 뭐 너무 높게 목표가를 잡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15,000원 부근 직전 고점 조금 아래에 목표가 설정을 한번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2,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원 종목 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서브 원샷원 킬 종목은 또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46,600원에 인크로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최근에 해보겠습니다. 편입하셨던 종목이죠. 네, 그렇죠. 인크로스라는 종목은 사실 이제 요것도 리뷰를 한번 해드려 보면 지난 8월 초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요 종목도 짭짤하게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에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공략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그냥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제가 그때 목표가 52,000원 말씀드렸는데 아 목표가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러면서 좀 아쉬워했던 네.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 종목의 주가가 지금 4만 원대까지 주가가 주저앉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실적이 아주 잘 나올 기업이고 그리고 디지털 그 미디어 랩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광고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워낙 좀 힘든 흐름을 좀 보이다 보니까 이 인크로스라는 기업의 주가도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대단히 많이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요 회사의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시그널이 나올 때 기업들이 이제 움츠러들었던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 결국 광고 시장이 아주 빠르게 좀 회복될 수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 네. 또 요 인크로스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K텔레콤이라는 회사예요. 맞아요. 그 SK텔레콤과 이 인크로스가 T-딜이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오늘도 문자가 왔어요. 그렇죠. 인공지능 네. 이제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검색하셨던 상품이라든지 지금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상품을 알아서 찾아가지고 맞아요. 메시지를 발송을 해주는 너무 거예요. 신기해요. 정말 이게 혁신적인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SK텔레콤과 공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나치게 지금 과도하게 빠졌다. 네. 실적 우량주로도 볼 수 있고 낙폭 과대주로도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크로스라는 종목 역시 바텀 피싱 차원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46,600원 현재가로 편입을 좀 했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은 46,000원까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보자. 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7,00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워션킬 종목 소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도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무료 방송 있으시죠? 매주 수요일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료 방송이 네, 없으니까요. 맞아요. 아쉽더라도 어쨌든 오늘 시장 분위기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발 오늘 코스닥 시장 790포인트 좀 회복시켜달라. 이런 좀 간절한 마음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여유 있게 오늘 안착이 될 것 같거든요. 내일까지 시장 잘 대응을 하시고 내일 오후 4시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하루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